됩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보세요. 자, 우선은 46쪽이었죠? 6쪽에 23번. 자, 뭐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다리꼴이 있는데 점 P가 꼭지점 B를 출발하여 변 B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APD의 넓이가 20이라고 그랬으니까 22야? 네. 자, 그러면 생각하셔야 될 건, 이렇게 보시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삼각형이라고 하죠. 세모라고 하지 말고. 네. 자, 첫 번째 거 하나랑 두 번째 거 하나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먼저 예식을 쓰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거기에 빼기. 1번은 지금 구하는 게 BP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BP가 X가 되는 거고, 그럼 자동적으로 PC는 9 빼기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6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빼기 얘는 4 곱하기 9 마이너스 X 곱하기 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써주셔서 이게 22야. 이렇게 쓰면 식이죠. 우선은 식을 못 쓰신 건가요? 아니요. 계산이 안 된 건가요? 모르겠어요. 네, 자, 우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거는 계산하면 45죠? 45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약분하면 네 마이너스 36 플러스 2x 36 아니죠? 18. 나 2에 먼저 약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18 그 다음에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왜요? 2분의 1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4를 전개하면 36인데 2분의 1이 있어서 2분의 1을 먼저 약분을 했어요. 2분의 1 안 하셨어요? 네. 삼각형인데요? 네. 네, 자, 그것 때문에 틀리셨군요. 네. 네, 자, 그래서 20. 자,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빼면 몇이냐? 7. 그 다음에 27. 이게 20.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7. 그래서 x는 7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소 7cm.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때문인 거죠? 네. 딴 건 다 쓰셨는데. 18번도 몰랐는데. 18번이요? 여기요? 네. 답이 이거요? 자, 이거는 양순지, 음순지만 구분하시는 거잖아. A가 제일 쉽게 푸는 방식으로 할게요. 네. A가 음수죠? 그럼 네. 지금 여기 왼쪽에 A니까 얘가 음수란 얘기죠? 그럼 네. 간단하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냥 분모에 내리고 부등호 방향만 바꾸시면 돼요. 음수일 때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푸는 건데, 근데 이유를 알아야 돼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얘가 음수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1을 곱해야 돼서 마이너스 a가 되면 음수를 곱했으니까 다 바뀌고, 얘가 이제 양수니까 얘를 분모에 내리면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급하잖아요. 문제 풀 때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음수일 때는 그냥 내리고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되고, 얘가 양수면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규칙만 생각하시면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 25번이요. 자, 25번이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죠. 수직선도 그리셔야 되고, 문자가 있다고 해서 뭐 쪼이지 마시고, 자, 얘를 넘기시면은 2x가 3a 플러스 1이고 2로 나누면 2분의 3a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나타냈을 때, 자, 얘를 수직선으로 이제 나타내면 됩니다. 네, 그래서 흐린 동그라미에
방향이 이쪽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a 플러스 1.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 네. 자, 이제 문제를 읽으시면 돼요. 자,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가 2일 때, 그러니까 이 범위에 2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2여야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2분의 3a 플러스 1이 2보다 작다는 걸 알아요. 네. 여기까지도 됐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여기 등호 밑에, 부등호 밑에 갖다를 붙이냐 안 붙이냐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한다는 건 이 빨간색 부분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2에 가깝게. 그래서 딱 2에 이렇게 되게 된다면 2가 포함이 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가 그냥 2예요. 그러면은 2가 포함이 돼요? 네. 안 되죠. 왜요? 얘는 갖다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2란 얘기거든요. 그럼 x가 2보다 크다잖아요. 2 포함해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2보다 같다는 붙이시면 안 되는 거죠. X가 여기서 뭐예요? x가 여기서요? 이 범위죠? 색칠되어 있는? 아, 네. 지금 a랑 x는 다른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얘랑 연관지어서 생각할 건 요 자리에 숫자가 뭐가 되면 2가 포함이 될 거냐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고 그걸 생각해서 요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이 식을 그냥 정리만 하시면 그래서 3a가 3이어서 a가 1보다 작다. 요게 답이 되죠. 이거 되게 이해 안 가시면은 좀 고민 좀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수직선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못 푸시면은 좀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 이런 문제는. 부등식에서 이게 가장 그래도 활용보다도 이게 생각하는 게 더 어려워요, 솔직히. 근데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거 나오면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좀 많이 좀 알아두셔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이해하는 것 때문에 수학 실력이 이제 잘하냐 못하냐가 좀 구분이 돼요. 네, 이런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건 끝난 건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활용을 이제 나가면 될까요? 네.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나가고요. 남은 문제를 이따가 좀 풀겠습니다. 네. 근데 뭐 활용이라고 해봤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셨을 때 좀 많이 익혀두셨으면 솔직히 쉬울 거고 또 1차 방정식 활용을 좀 잘 세우셨던 분들은 쉬울 거고 네. 유형은 보통 몇 개 정도 되냐면 기본적인 유형은 한 14개, 15개 이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좀 응용돼서 나오는 유형들이 한 뭐 5개, 6개 추가돼서 한 유형이 20개 정도 되거든요. 활용은. 그러니까는 그 20개 정도의 유형을 잘 익혀두시면 그냥 뭐 솔직히 틀릴 일은 없습니다. 예, 활용 문제는. 근데 유형이 이제 여러 가지여서. 근데 대부분의 유형은 풀 수 있으시잖아요. 뭐 가격 문제 뭐 그런 거 못 푸는 거 아니잖아요. 개수 뭐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못 푸는 문제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그 원가 정가. 그 다음에 학급. 그 다음 거리 속력 시간. 네. 또 뭐? 일 문제? 뭐 이 정도? 네. 뭐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지. 뭐 기본적인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네. 아까 응. 방금 풀었던 25번 문제요. 응. 그거 답이 응.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25번이 답이 그거야? 그것도 있어야 되던데요.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아, 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25번이죠? 네. 아, 제가 앞에 걸 안 했군요. 네. 그러네. 범위에서 이걸 안 했네. 아, 그러네요.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근데, 네. 아, 뭐 똑같은데. 네. 네, 이거 나타내면은
빨리 할게요. 여기에서 이거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1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네. 네. 1을 표시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생각하면 얘가 최대로 여기로 가면은 2가 됐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은 1이랑 2 사이에 있으니까 1이랑 2 사이에 있다고 표시를 해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2는 2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는 안 된다 그랬고요. 얘가 딱 요 자리 다른 색깔로 표시하면 1에 딱 됐어. 그럼 여기는 1은 포함하지 않지만 딱 2는 포함하는 게 맞거든요. 제일 작은 게.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갖다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셔야 되는 거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2를 곱하면 4가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1을 다 빼시고, 그러면은 1, 3의 2, 3이 되는 거고, 3으로 다 나누시면 3분의 1, A,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A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제가 왼쪽으로 안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할 거를 합시다. 자, 뭐 연립방정식 활용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지수 정하는 거죠. 누가 x고 누가 y냐. 네, 이거에 대한 거를 항상 정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뭐 그런 건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식 세우고 가가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서 답을 쓸 때에는 문제에서 물어본 것만 답을 써라. 네, 자,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대부분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보통 이제 표를 이용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표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쓰시게 되는 거고, 항상 마지막에 있는 요게 미지수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처음에 나타낼 수 있는 게, 2점 슛이 있고, 3점 슛이 있네요. 그래서 식만 쓸 거예요. 계산은 안 할 거고요. 그래서 2점 슛, 3점 슛에서 2점 슛의 개수를 뭐 x, 3점 슛의 개수를 y 이렇게 정해주시면 합쳐서 9골이라 그랬으니까 식 하나가 나오죠. x 플러스 y는 9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점수가 나왔죠. 네, 그래서 얘네 두 개 곱해야 되겠죠. 얘는 2x고 얘는 3y여서 2x 플러스 3y를 한 게 총 21점이 나와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식만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요. 자, 우선은 거리 속력 시간, 저번 시간에도 부등식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거리 속력 시간에서는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속력식을 사용하신다고 그랬고요. 거리를 구한다고 하면 시간식을 사용한다고 그랬고, 시간을 구한다고 하면 거리식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속력식은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속력식을 사용하는 문제는 하나 있는데 기차 문제. 근데 그거는 이제 1차 방정식에서만 기차 문제일 때 속력식 사용하시고요. 여기에서도 기차 문제가 나오면 거리식만 사용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속력식 사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식 아니면 시간식 아니면 연립방정식이니까 하나는 거리식 하나는 시간식으로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윤호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가는데 시속 3km. 네, 그래서 올라갈 때, 내려올 때를 구분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속력이 올라갈 때는 시속 3km고, 내려올 때는 시속 4km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그랬냐. 윤호가 등산을 한 총 거리가 9km일 때, 그러니까 거리는 올라갈 때 거리가 x고, 내려올 때 거리가 y고,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얘는 3분의 x고 얘는 4분의 y고 우선 구해놓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니까. 알려준 게 시간을 알려줬죠? 2시간 30분? 네, 그러니까는 시간식을 써야죠.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를 한 게 2시간 30분이면은 2분의 5시간이죠. 네. 시속이니까 네, 시간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쓰시면 되고 또 나와 있는 게 뭐야? 총 거리가 나왔죠? 거리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9km라고 나왔으니까 9km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속력, 거리, 시간을 다 표현을 해놓고 골라서 쓰시는 거예요. 어차피 거리, 속력, 시간은. 자, 그것만 생각하셔도 솔직히 틀릴 일은 거의 없죠. 네, 요거를 푸실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2번 식이었고요. 다음, 농도 계속 여러분들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문제집에서는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네,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네. 자, 농도식은 두 개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뭘 두 개로 구분하시냐면, X가, 소금물의 양이냐, X가 농도냐, 네,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X가 소금물의 양이면, 첫 번째로 식 쓰는 걸 말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미지수가 소금물의 양이야. 그러면은, 하나는, 네, 소금물의 양식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소금의 양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지수가 농도야. 이렇게 되면은 둘 다 소금의 양식을 쓰는 겁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유형만 구분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이제 식을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을 이제 봅시다. 그러면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미지수가 소금물의 양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컵, 두 번째 컵, 세 번째 컵.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컵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농도가 10이었구나. 맞네. 100분의 10 곱하기 x. 두 번째 컵은 100분의 5 곱하기 y. 세 번째 컵은 100분의 지금 8 곱하기 100. 이게 아까 얘기한 소금의 양을 쓴 거고요. 이제 그러면 소금물의 양만 쓰면 되죠? 그냥 소금물의 양이 x, y니까 x 더하기 y가 100. 이게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솔직히 농도 문제도 안 어려워요. 네. 물어보는 게 뭔지만 확인하시면 쓸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방식들을 좀 알아두셔야지만 풀 수 있는 거여서 네, 농도 문제는 이 두 가지 유형 말고 나올 일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말을 좀 어렵게 바꿀 수는 있죠. 네. 방식은 이 두 가지인데 뭐 진짜 어렵게 나오면은 물을 넣었다 뺐다 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뭐 그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뭐 물을 이만큼 넣었다가 다시 컵으로 펐다가 네. 다시 물을 또 넣었다가 네, 이런 식으로 네. 뭐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 최상이나 뭐 이런 거 블랙라벨이나 네, 이런 문제집을 풀어보면 그런 문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블랙라벨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제를 한두 개씩 내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마 시험 볼 때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푸실 때에는 그런 문제를 좀 풀릴 거예요. 뭐 일품 수학이나 그런 거에서. 네. 그리고 학교에서 프린트도 주거든요. 계속. 거기에서도 고난이도 문제가 좀 나오긴 하던데. 네. 보면은 프린트 준 거를 봤을 때. 아무튼 그건 학교에 따라 좀 다른 거니까. 네. 나중에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뭐 1번 유형은 뭐 제가 얘기할 거 없겠죠. 네. 2번 나이 문제는 좀 자주 나오는 편이어서 나이 문제의 특징은 뭐예요? 네? 나이 문제의 특징은 뭐죠?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아, 나이를 먹어서요? 아, 네. 나이를 먹는 게 화가 나나요? 나이를 같이 처먹고 있다. 네. 자, 한 사람만 나이를 먹지는 않는다. 네. 요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에 삼촌의 나이는 지연이의 나이의 3배였고, 4년 후에 삼촌의 나이가 지연이의 나이의 2배가 된다. 현재 삼촌의 나이와 지연이의 나이를 각각 구하시오. 뭐 삼촌의 나이를 x라고 하면 되겠죠? 지연이의 나이를 y라고 하면 되겠죠. 6년 전에 삼촌의 나이 는이니까 등호죠. 자, 그래서 삼촌 현재 나이에서 6년을 빼야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연이의 나이의 3배니까요. 3y겠죠. 뭐 얘는 생각보다 쉬운데요. 네. 4년 후에 삼촌의 나이가 이 가가 등호인 거죠. 네. 그래서 x 플러스 4고요. 네. 아이도 빼기 이렇게 하고 응? 와이드 엑스페이. 잠깐만. 6년 전에 삼촌의 지연이 현재 지연이의 나이의 3배인 거잖아요. 아, 그렇네. 네. 빼기 6으로 하면 안 되죠. 6년 전에 삼촌만 6년 전인 거예요. 삼촌만요? 네. 왜요? 6년 전에 삼촌의 나이잖아요. 는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는에서 끝난 거예요. 지연이의 나이니까 현재 지연이의 나이인 거죠. 네. 이렇게 된 거죠. 상관이 없는 거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셨군요. 한 문장으로 생각하셨군요. 따로따로요. 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4년 후에 삼촌의 나이는 지연이의, 지금도 현재인 거죠? 2배니까 2y 이렇게 써야죠. 네. 아, 오케이? 연결 지으시면 안 돼요. 는으로 이미 구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가 되려면 얘도 6년 전에 지연이 나이라고 했어야 돼요. 오케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더 꽈서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시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얘기하니까 또 불안하네. 가봐야 돼. 네, 얘가 얘기하니까 불안하네. 나도 가야 되겠다. 네, 엑스레이 안 보여도 되니. 왜? 보자. 나이가 아, 볼게요. 많아. 그러니까. 얘도 6년 전이네? 네, 아니 선생님. 잠깐, 얘 같이 6년 전이야? 아, 속았네. 이거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이 문제를 다 같이 그거는 맞는데, 얘는 문장이 따로따로인데? 잘못 생각했나 봐요. 네. 문제집이죠. 자, 여기는 현재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나이가 아니었네요. 네. 지금 똑같이 4년 전, 4년은 똑같이 6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대요. 혹시나 해서 봤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이런 게 마이너스 10이 나왔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응. 자, 우선은 됐어? 그러면 통일이 됐어요?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들고. 계산은 이따가 하셔야 돼요. 아니 저 틀릴 수도 네.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자주 나오죠. 자릿수 문제. 자릿수 문제는 항상 뭐 여기 옆에 써 있네요. 처음수, 바꾼수,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각자릿수. 요거에 맞춰서 이제 식을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8이란 얘기니까 바로 x 더하기 y가 8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바꾼수 는이니까 바꾼수는 10y 플러스 x 는이고, 처음 수의 2배니까 지금 10x 플러스 y, 1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더하기 10. 네, 이런 식으로 요 세 개만 알고 계시면 쓸 수 있죠, 바로. 네.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4번은 자, 얘는 뭐냐? 거리 속력 시간 문제예요. 총 거리가 100km인 두 지점 A, B에서 자동차 A를 출발하여 C까지 뭐 이건 근데 아까 거랑 똑같아서
그냥 써보시면 되겠네요. 얘는. 아까 전에 제가 거리 속력 시간 한 거랑 같은 방식이네요. 네. 4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의 길이가 지금 70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25초 걸리고, 이게 이제 기차 지나가는 문제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처음엔 터널이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다리가 있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기차가, 여기에 포인트는 뭐예요? 기차가 터널을 들어갈 때, 앞대가리가 들어가면, 나올 때는 뒷대가리까지 나와야 된다. 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기차의 길이를 이제 여기서는 X라고 정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터널이 700m고,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25초고. 자, 근데 이 문제 이제 식을 쓸 때는 무슨 식 사용하시면 되냐면 거리식 사용하시면 돼요. 거리식이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터널을 봤을 때 거리는 지금 700 플러스 기차의 길이까지 한 게 완전히 통과한 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기차의 길이 플러스 터널의 길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거리고, 그 다음에 시간은 25초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25초인 거고, 속력이 그냥 Y인 겁니다. 그래서 터널식을 하나 쓴 거고, 요번에는 다리식을 써야죠. 다리식도 여기가 400이고, 얘도 마찬가지 기차가 앞이 들어가서 뒤가 나와야 되고,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쓰시면 돼요. 400 플러스 X는 얘는 15초 걸렸잖아요. Y 곱하기 15. 이렇게 두 개로 거리식을 사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유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거리식을 쓰는 문제 유형이 좀 몇 개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기차 문제. 네, 이것도 거리식을 쓰는 거고, 또 거리식 쓰는 게 뭐가 있냐면, 호수 문제 있거든요. 뭐 예전에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은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고 한 번은 반대 방향으로 출발해서 만나는 거. 네, 이렇게 나온 문제가 있거든요. 자, 요 문제도 거리식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물 문제. 강물 문제 기억나요? 강물이 이렇게 있으면 배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문제. 네, 요 문제도 거리식을 사용하는 문제. 그래서 거리식을 사용하는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기차, 그 다음에 호수, 강물. 네, 이렇게. 세 개는 거리식을 사용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좀 쉽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아까 했던 유형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해보실 거고. 제가 필요한 것만 해드릴 거여서, 입장료 문제는 이제 할 수 있을 거고, 가위바위보 문제. 여기 3법 통종 문제가 있네요. 요거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나이 문제 됐고, 1회 자리 요거 됐고, 가위바위보, 3번, 6번, 그리고, 9번에 강물 문제가 있네요. 이따가 그걸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10번, 작년 학생수 문제, 네, 10번 해야 될 것 같고, 11번, 여기는 좀 많이 해야 되네. 11, 12, 11, 12, 그 정도? 할 게 아직 좀 남았네요. 네,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3번. 자, 3번을 봅시다. 자, 3번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3법 통종이라고 뭐 옛날 수학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근데 좀 이거 좀 옛날 문제예요. 잘 안 나와요. 솔직히 시험에 이런. 왜냐면 예전 교과서 문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왜 다리지?
네, 잘 나올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구미호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동조. 네, 이거를 구분을 하시란 얘기죠. 네, 구미호는 머리가 하나고 꼬리가 9개고, 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동조는 머리가 9개고 꼬리가 1개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동물을 우리 안에 넣었더니 머리가 지금 72개고 꼬리가 88개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리수를 이제 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당연히 구미호가 X말이면 동조가 Y말이겠죠. 네, 그래서 머리 가지고 식을 쓰면 X 플러스 9Y가 72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꼬리 가지고 식을 쓰면 9X 플러스 Y가 몇이야? 8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근데 잘 안 나와요. 네, 이런. 이렇게 쉽지 않아. 뭐 옛날엔 많이 나왔어요. 네,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교과서 바뀌기 전이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그때나 많이 나왔지 지금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문제도 이제 유형이 있죠. 네, 가위바위보는 둘이 하는 거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기면 반드시 한 사람은 져야 된다. 네, 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람이가 있고 나영이가 있으면 여기가 이기고 여기가 졌다면 보람이가 이긴 게 X번이면 나영이가 진 게 자동적으로 X번인 거죠. 네. 보람이가 지는 게 Y번이라면 나영이가 이기는 게 Y번이겠죠. 네. 그래서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고 진 사람은 한 계단씩 내려가는 게임. 그러니까 지면은 한 계단씩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긴 사람은 3계단 올라가니까 곱하기 3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람이는 처음 위치에서 7계단을 나영이는 3계단을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걸로 식을 쓰는 거죠. 3x-y가 7인 거고요. 위치를 바꿔서 쓸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y가 3인 거죠. 그래서 이걸 연립방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숫자 문제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농도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강물배도 아까 거리식으로 한번 써보시고요. 안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계산까지 좀 해드려야 되는 문제여서 네. 자, 작년 학생 수가 800명이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시는 게 작년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원수를 XY라고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작년 학생 수는 모두 800명이기 때문에 식 하나는 X 더하기 Y가 800. 자, 이렇게 하나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남학생이 4%, 여학생이 6%가 증가했다. 증가니까 우선 플러스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고, 남학생이 4%란 얘기는 100분의 4여서 0.04. 그리고 작년 남학생 수에다 곱하면 이게 늘어난 인원수겠죠. 예를 들어 남학생이 100명이었다면 4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늘어난 거에 관련된 식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여자는 증가니까 또 플러스죠. 6%니까 0.06y. 네,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5%가 늘어났으니까 작년 800명에서 0.05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계산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하면 돼요? 100을 그냥 다 곱할까요? 그러면은 얘는 4x 6y 그 다음에 얘는 800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4000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약분할 거 약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4로 약분이 되죠? 아니구나. 6대 2로 약분해야 되네요. 그럼 2x 3y 2000.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얘한테만 2를 곱해서 세로 쓰면 여기다 2를 곱하시면 2x 플러스 2y가 1600. 얘는 2x 플러스 3y가 2000. 위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400. y가 400명이죠? 그럼 자동적으로 x도 400명이겠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남자도 400명이고 여자도 400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올해 남학생 수가 뭐냐 그랬으니까요. 자, 아까 얘기한 늘어난 인원까지 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0 곱하기 0.04를 하면 16명이 늘어났죠. 그래서 총 올해 인원수는 400에다 16을 더한 416이 된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10번 활용 문제에서 가장 내기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줄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11번 11번은 구리, 주석 이걸 포함한 합금이고 B는 구리, 주석 이걸 포함한 합금인데 두 종류의 합금을 녹인 후 다시 섞어서 구리와 주석을 각각 16g, 27g 포함한 합금을 만들려고 할 때 합금 문제인데 합금 문제도 구분을 해주시면 되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얘가 구리고 얘가 주석이죠. 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X를 정해주셔야 되는데, 자, X는 A, B가 각각 몇 g이냐 그랬으니까 얘가 X고 얘가 Y죠. 그래서 이걸 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구리는 지금 20%니까 0.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주석은 30%니까 0.3이고. 그 다음에, 주석이 옆에 다 써야 되는 거 잘못 썼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가, 구리가 10이니까 0.1이고, 주석이 0.2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x였으니까 x를 다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x, 여기에다 y. 네,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어보는 거는 구리와 주석을 각각 16g, 27g. 그러니까 구리를 다 합치면 16g이 되고 얘는 27g이 되니까 이렇게 가시기에요. 0.2x 플러스 0.1y가 16. 0.3x 플러스 0.2y가 27. 네, 이런 식으로 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 쓰는 방식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쓰시는 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11번. 이제 다 설명했나? 또 뭐가 있나? 1문제? 1문제? 해야 되나? 1문제 할 줄 아세요? 이거 1학년 거랑은 다르죠? 네, 1학년, 아까 앞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부등식에서도 1문제가 나왔잖아? 네, 그거랑은 쓰는 게 다르죠? 네. 1차 방정식일 때는 하루 일한 양을 분수로 표현하지만 연립 방정식일 때는 그냥 곱하시는 거예요. 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지연이와 정우가 함께 일을 하면 15일 만에 일이 끝날 수 있는 일을 지연이가 18일 동안 하고
나머지 일을 정우가 10일 동안 하여 끝내려고 한다. 지연이가 혼자 일을 한다면 일을 끝내는데 며칠이 걸리겠냐.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무조건 뭐 1학년 때처럼 일이 다 끝나는 건 100%이기 때문에 1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첫째 줄을 보시면 함께 일했죠? 15일 동안. 그러니까는 X랑 Y가 지연이랑 정우가 네, 하루에 일한 양인 거야. 그래서 15일 동안 일했으니까 함께 일했으니까 뭐 실제로 쓰면은 지연이도 15일 일한 거고 정우도 15일 일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쓰시는 거고 두 번째는 지연이가 18일 동안 하고 나머지 일을 정우가 10일 동안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연이는 이번에는 18일 한 거고 정우가 이번에 10일 했죠. 그래서 1, 뭐 이렇게. 그래서 1학년 때 쓰던 방정식이랑은 쓰는 방식이 다르고요. 자, 여기에서 1학년 때는 분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계산하면 숫자가 자연수로 나오는데 네, 여기서는 식을 이렇게 자연수로 썼기 때문에 계산하면 답이 무조건 분수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며칠 일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분모에 나와 있는 게 일한 날짜인 거예요. 계산을 하셔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 저거 불편하시면 1학년 때 방식으로 하셔도 연립 방식 다 풀리는 거 아시죠? 네. 1학년에 했던 Y 안 쓰고 미지수 사용하셔도 하셔도 계산은 다 돼요. 그 다음 네. 이제 설명할 거 없어요.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1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다 푸신 분들은 네, 앞에 안 돼 있는 거 있으면 해주시고 다 되시면 핵심 문제 이제 풀어주시고 네, 주간에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 있으시면은 계속 물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요. 보니까 못 나갈 것 같네요. 와. 네. 우리